자, 이번에는 회귀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5회 기출 문제인데 벤츠 차량 가격 예측이라고 돼 있고 똑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들이 쭉 나왔을 거예요. 시험지에. 코드 제출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식으로 탐색을 하는 건지 이런 거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그럼 이제 설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이제 보고 실력을 나중에 키우실 때 이런 거 보면 좋죠. 오케이. 듀플리케이트 데이터도 있었나 보네요. 이게 뭐냐면은 중복된 자료 그런 것들도 제거해 주는 게 좋거든요. 여기 보니까는 결측치도 있었던 거고 그건 원본이에요. 이거랑은 달라요. 우리들이 해야 될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데이터 마님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캐글에 있는 데이터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서 준 데이터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덮어쓰기 됐을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다가 새롭게 코드 넣고 밑에 이제 제가 풀었던 거에서 복사해 가면서 볼게요. 요만큼이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해 가시라는 거였는데 임포트하는 부분하고 성능평가 부분인데 여기서는 MSLE는 필요 없어요. 사실 그쵸? MSLE는 필요 없고 RMSE, MAP도 봐보시면 괜찮아요. 그래요? 2개만 나왔었어요? 그러면 파일이 3개가 아니라 2개 나왔던 거네요? 맞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더 재밌네요. 자,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트레인, X, 트레인. 이렇게. 여기 없다는 거고. 이름은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요렇게 할게요. 그러면 트레인 CSV하고 테스트 CSV 요렇게로 하죠. 잠깐만요. 이거 빼야지. 오케이. 읽어보고 고칠 게 있으면 좀 고칠게요.
price 있고, 뒤에 드릴게요. 이거 수정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프라이스만 빠지고 그대로 있으니까 요렇게 시작할게요. 이거 지우고. 자, 지금 실제 오해 시험에서 트레인하고 테스트로 줬다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임포트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한 거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RMS이니까 MSE 반드시 해야 되고 저는 MAP 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로그 들어가면은 또 음수 처리해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넣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름을 쓰셔도 되는데 얘는 이름이 기니까 알리아스 해서 쓴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아니에요. 제가 임의로 왜냐면 데이터에서 음수를 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임의로 하나 넣은 것 뿐이에요. 혹시 음수가 있으면 난 절대값 취할 거야 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얘가 우리들이 실제로 봐줘야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고 얘네는 그냥 보조적으로 제가 더 보려고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알트 스코어죠. 이번에는 뭐 틀린 거 없는지 모르지만 이따 오류 나면 또 고칠게요. 제목을 좀 넣어주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채팅창에 한 번만 드릴게요. 여기까지 레디 준비하는 거. 또 지울게요. 이미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암기해 온 부분을 싹 입력하고 여기 첫 번째 부분에서 파일을 읽어와야죠. 근데 두 개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train.csv는 xy가 같이 있는 거예요. xy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 price라는 것이 종속 변수죠. 문제에 써 있을 거예요. 종속 변수가 뭔지 안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안 알려주면 뭐 찾으면 되는 거고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엔 없는 거. 오케이. 자, 그래 놓고서는 인포를 갖다가 우선은 봤는데 9823개고 그 다음에 컬럼이 있는데 아이디는 우리 또 안 써먹을 거고 프라이스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그래서 변수를 쓸만한 게 8개예요. 0은 빼고 8개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이거예요. 3296. 이게 제출할 거거든요. 이게 돼야 된다고요. 문제에서 하나의 컬럼만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사항을 따라 주셔야 돼요. 아유, 안내 가이드에 이 하나만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가 아니고 그날 가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결측지 없었어요? 결측지 없었어요? 이걸 보고 나니까 오브젝트가 3개 있죠? 그런 거 적으시라고요. 2번에서 할 얘기인데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려면은 내용을 좀 찍어보던가 디스크라이브 하시던가. 프린트 찍어가지고 볼게요. 자, 2열을 보니까 1970 나오고 2020년 나오고 이렇게 있고요. 프라이스, 마일리지, 뭐 텍스. 엔진 사이즈는 미니 0이에요? 엔진 사이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민값이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0이면. 맥스가 6.2. 유니크 같은 거 해보세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0. 근데 엔진 사이즈가 0일 수 있어요? 저기 남자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차에 관심이 많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는요. 문제지를 봐야 돼요. 문제지. 문제지에 그 설명이 나와 있다고요. 컬럼별로. 그러면 엔진 사이즈가 뭐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엔진 사이즈에 대한 어떤 뭐 인사이트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엔진 사이즈가 문제지에 없었어요? 그냥 이게 끝이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기도 없나요? 엔진 사이즈가 리터 단위인데 0리터가 있을 수 있을까? 일단은 뭐 그거는 만약에 그게 0일 수 없다면 그걸 이상치로 봐야 되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시험 보러 가셔서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갑자기 궁금해진 것 뿐이에요. 그런 데이터가 몇 개인가. 몇 개 없네요. 아무튼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오케이. 일단 유니크 해가지고 뭐 종류를 봤더니 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실수인 것 같아요. 이상한 거는 같지만 이렇게 테스트 쪽은
민정. 이게 실제 시험 데이터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에서 데이터 탐색에서 제가 인포나 디스크라이브를 이용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고 싶은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오브젝트 찾으시는 거고, 반올림에서 제가 소수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뭐 0. 아니 2.1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보니까, 그러면은 1리터가 안 된 건가? 아니 1리터가 안 돼도 이거는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 이것도 있을 수 있지. 어쨌든 오브젝트, 그 다음에 결축치, 이런 걸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모델이 유니크고요. 지금 테스트의 모델이 유니크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인데 두 개만 썼어요. 이쪽에 있는 게 이쪽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되죠. 뭐냐면 이쪽에는 없는데 이쪽에 생긴 거? 그게 누구냐면은 얘. 얘는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뭐 성능이 얘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학습 데이터에 그런 클래스가 없으니까. 아니면 유니크 해가지고 볼 게 아니라 밸류 카운트라도 볼까요? 얘 보세요. 얘네들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학습을 하면 평가를 못해요. 평가를 하려면 학습을 못해요. 데이터 하나잖아. 그래서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써먹을 게 아니라 얘네들을 비닝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죠. 데이터가 얘네들은 많잖아요. 근데 얘네는 몇 개 없잖아요. 특히 50개도 안 되는 애들은 안 좋은 거예요.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쪽 학습을 내가 할 건덕지가 없어요, 별로. 이게 뭐 종속 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독립 변수라도 개수가 이렇게 없으면 뭔가 힌트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되게 많아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애들이 나오면 얘네들을 갖다가 하나의 범주를 줘가지고 개수가 많이 안 나오는 애들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잘하려면은 끝도 없죠. 여기도 보면은 얘하고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씩.
근데 얘는 평가용이라서 하나도 괜찮아요. 이쪽에만 데이터가 충분히 있었으면. 근데 여기 보시면은 CLCR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평가를 많이 안 들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얘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저기 학습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에 각각 캣 코즈를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 있는 목록대로 0, 1, 2, 3, 4 두는 거. 그거 하면은 번호가 엇갈린다고요. 얘를 갖다가 요게 이제 그 캣 코즈 했을 때의 번호예요. 0, 1, 2, 3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나오다 말겠지만 아이고 응? 어. 그러니까 얘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보세요. 여기서 5번인데 여기 없잖아요. 이렇게 범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따로따로 캣코즈 하면은 이상할 수 있다고요. 왜냐면 내가 채점 대상이 되는 애 없을 수도 있다. 원래는 다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따로따로 캣코즈는 위험한 거예요. 합쳐서 하는 건 오케이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니 저런 문제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봤는데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는 뭐 괜찮아요. 근데 얘도 한번 보세요. 짜잔. 여기가 0, 1, 2, 3이죠. 0, 1, 2잖아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트레인하고 테스트에 대해서 각각 처리하면서 캣 코드를 썼다 그러면 성능이 쑥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학습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캣 코드를 쓰시려면 반드시 두 개를 합쳐서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 레이블하고 원화된 코딩을 쓰시는데 문제는 걔네들도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자, 이런 불일치 문제 때문에 이거 이 getSumIs를 하는데 dfx 해가지고 붙여서 제가 한 거고요. 음, 여기 데이터마님 사이트에 가면은 이분이 풀어놓으신 게 있다고요. 모의고사부터 여기 덧지 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getSumIs를 하고 이 테스트에 대해서는 getSumIs를 하는데 한번 리인덱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dumx에 있는 걸로. 그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 0으로 채워주는 거.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합치는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시면 이걸로 하세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탐색할 게 굉장히 많았던 녀석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드는 있고 테스트에는 없는 데이터가 존재한다. 그래서 리인덱스를 해줘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X는 아직 우리들이 좀 만들어야 되는데 트레인에 대한 X예요. 그걸 이분은 그냥 X라고 부르셨고 이제 더미가 나오는 거고 더미화된 더미를 포함한 X 그리고 테스트 X를 넣고 더미를 포함한 테스트 그리고 얘는 이제 다시 리인덱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그리고 없는 것들은 0으로 할 거고 이렇게 세 줄 넣어줘도 돼요. 엑셀을 합칠 게 아니라.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분이 말하는 X는 누구냐면 대문자로 써볼게요. 우리가 했던 대로 트레인에서 드롭 해가지고 컬럼스 프라이스 아까 엑시스1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쓴 것 같은데 아 컬럼스는 안 써도 되지 아 맞다 그냥 이름만 줬을 땐 엑시스1 써야 되고 컬럼스 있으니까 컬럼이 지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X 이렇게 하고 X 서브미션이 테스트 근데 그 순서를 맞추는 게 좋거든요 근데 순서가 맞겠지만 혹시라도 순서가 안 맞을 수 있다면 그리고 두 개가 컬럼이 똑같은 이름이라면 X에 컬럼스 요거 한번 줘볼게요 저는 합칠 거라서 그리고 그 순서가 똑같아야 나중에 우리들이 모델 써가지고 거기다 넣을 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순서 똑같으니까 저 프라이스만 빼도 괜찮은데 혹시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도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되거든요. 잠깐만요. 음, 이렇게. 그래서 안전빵으로 하자 그러면 이렇게 트레인에서 종속 변수 빼고 X 그리고 그 순서를 맞춰서 테스트에서 가져와서 서브미션 이렇게 하면 되네요. Y는 그래서 얘는 유수할 거니까 그냥 Y 유수 해놓고 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파일 읽어오기 됐고요. X, Y 유스, X 서브미션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이름은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그리고 뭐 탐색하고 이런 것들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지만 일단은 이거 그리고
뭐 디스크라이브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상한 거 있는지 없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get더미스로 처리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x고요. 이분은 더미 x라고 주셨고, 이게 x 트랜스미션이에요. 우리들이 그거를 더미 테스트라고 주셨고, 따로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프린트 더미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다 넣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없는 거 지워지고. 자, 이렇게 해결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방법. 맞아요. 하나씩 하나씩 하셔야죠. n유니크로 써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프라이스는 빼야지. 프라이스 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발력 있게 생각이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가 나려면 판다스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용해 보셔야지. 드롭은 없지. 이렇게 하면 이제 비교가 되죠. 그리고 너무 길면 응? 걔가 프레임이구나. 이게 보면은 우리가 오브젝트로 뽑은 거 있잖아요. 모델 트랜스미션 나오는 거. 요거 틀리죠. 이것도 틀리죠. 얘도 틀리잖아요. 연속형은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범주형은 개수가 맞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캣코즈는 쓰지 말자. 예.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아니면 범주만 뭐냐면 범주 모델하고 트랜스미션하고 프로타입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n 유니크 해봐도 좋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여기를 다 커버한다. 그러면은 레이블 엔코더 이쪽 거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는 없어요. 레이블 엔코더는 번호를 하나씩 배정하는 방식이라서. 그런데 지금처럼 뭐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없다.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 대상이 돼버리니까 그냥 편하게 저라면 합치겠어요. 하나로.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레이블 엔코더 할 때 얘랑 얘랑은 괜찮은데 얘가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거고요. 리플레이스로 할 수 있는데 그때 목록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는 지금 내 머릿속에다 넣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실제 처리는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합치라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X하고 X 서브미션을 합치시라고요. 그래서 DF X를 만드시라고요. 데이터 개수는 미리 알아 놓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구나. 자, 그래서 하나로 합쳐 두시고요. 사실 쉐입하고 뭐 컬럼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두셔야 돼요. 그리고 GFX의 인포 이런 것도 자꾸 보셔야 돼요. 상황을 알면서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3개가 문제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겟더미스 하셔도 되고 합쳤으니까 겟더미스 잠깐만. 그렇지. 합쳤으니까 겟더미스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 3개만 레이블 엔코딩 해도 되고 문제는 없어요. 3개만 레이블 엔코딩 해볼까요? GFX의 모델에 GFX의 모델 점 L타입 카테고리 얘는 원래 레이블 엔코딩 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애예요. 레이블 엔코더를 쓰시면 더 좋죠. 얘네는 역변환도 되니까.
요게 이제 레이블 엔코딩 하는 방법 중에서 그냥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엔코더를 쓰신다. 그럼 레이블 엔코더를 여기 또 안 넣어놨구나. 얘로 쓰셔도 되고, 이 녀석. 근데 컬럼별로 써야 되죠. 요거. 원래는 3개 각자 만들어야 돼요. 레이블 엔코더. 그래야지 나중에 그거 가지고 역변환하죠. 근데 시험에서는 사실은 뭐 역변하는 일도 없고 원래대로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얘도 하나 써가지고 계속 핏을 바꿔서 쓰고 막 이러기는 해요. 근데 워낙은 이렇게 넣으시고 저장해 두셔야 되죠. 엔코더 목록을. 그리고 아우 3번 반복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한 방에 끝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원하드 엔코딩 하는 거고 레이블 엔코딩 하는 거고 편하게. 그래서 합친 다음에 레이블 엔코딩 한 거죠. 아니 레이블이 아니라 엔코딩 한 거죠. 근데 이걸 할지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근데 범주가 꽤 많기는 한데 큰 문제는 없어요. 얘도.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뭐 스케일링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또 하면 되고. 스케일러도 바꿔가시면서 하실 거면은 뭐 바꿔가면서 해도 되고. 우리 아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자 그랬죠? 여기 피 트랜스폼 할 때도 사실은 합쳐서 하면은 편하다는 거죠. 얘도 범위 불일치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거는 민맥스가 크거나 작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트레이는 이만큼 범위인데 테스트는 이만큼 범위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따로 쓰시면은 0일에 맞겠지만 트레인 쪽만 쓰면은 테스트 쪽은 그 범위가 더 작을 때 문제가 없는데 범위가 더 클 때 문제가 나진 않지만 이상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럼 전처리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분리한다고요. 그래서 x에 대해서 유수는 gfx에 i로 가셔가지고 아까 개수가 몇 개였어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원래는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뭐가 더 유리하다 이런 건 있거든요. 그리고 민맥스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애들도 많아요. 이상치가 있을 때 조금 더 좋다든가 뭐 이런 애들 있긴 있어요. 음. 그리고 연속형인데 정규 분포가 많다 그러면은 그 정교라는 게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드는 거거든요. 평균이 0, 표준 숫자 1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해보시는 거가 실제에서는
답이죠. 안 해보기도 하고 이거 넣어보기도 하고 저거 넣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터 세트를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여러 가지 모델에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랜덤도 또 여러 개로 잘라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드 서치도 해보고 엄청나게 많이 해보고 그중에 제일 좋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험이니까 이게 아닌데 쉐입 쉐입도 안 찍다니.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9, 8, 2, 3 이거 X 서브미션이 9, 8, 1, 3부터 끝까지 이러면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은 3296 3296 요거 개수를 계속 확인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레이블 엔코딩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 거고, 만약에 겟더미수로 했다 그러면은 많아진 걸 볼 수 있죠. 컬럼은 많아지거나 작아지거나 상관없어요. 오케이. 두 개 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모델링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용하고 테스트용 분리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학습할 때 하는 거고, 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쓰는 거 있죠. 그리고 X 유즈하고 Y 유즈 위에서 만들어 놨던 거 있거든요. 이것도 찍어봐야겠다. 똑같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인포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꼭 인포가 아니더라도 D타입만 해도 되기는 하는데, 하는 김에 이런 거 이제 미리 점검하는 거죠. 혹시 D타입에 내가 변환하지 않은 오브젝트가 스며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분리를 하시는데, 여기서도 테스트 사이즈를 뭐 0.25로 주겠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뭐 이메일 번호를 주겠다. 스트레스 바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보면은 야, 두 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메시지 넣으면 떠올리시면 돼요. 지금의 상황을. 아, 맞다, 맞다. 쓰면 어때요? 저도 실수 엄청 해요. 한 번은 어떤 회사 모델을 만들어주는데 성능이 99.8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사람이 했을 때 90도 안 나온대요. 근데 99.8이 나와.
정답을 독립변수에 넣었더라고요. 이거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빨리 찾아야죠. 요거 순서도 막 빨리 쓰다 보면은 트레인 막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돼요. 여기 뭐가 잘못됐어요? 보이세요? 발견 못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쓰다 보면 당황하면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순서가 X에 대해서 트레인 테스트 나누고 Y에 대해서 트레인 테스트 나누고 그리고 천천히 하면 되는데 급해요. 이런 식으로 확인 꼭 하셔야죠. 그래서 쉐입을 찍어보라는 거예요. 혹시 이상한 거 있나 없나 보시라고. 근데 그것도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죠. 이 이름에 맞는 개수인지 천천히 확인하고 가셔야죠. 확인하는데 몇 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모델링 할 거 아니에요? 평가하고 모델을 몇 개 암기해서 가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보수인데요. 음, 그래 너무했다. 아, 폴리노미얼 하고요. 리치 라쏘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건 진짜 그리드 서치 해가지고 알파 값 찾는 게 좋거든요. 그거를 내가 또 막 1 넣어보고 막 0.1 넣어보고 막 너무 힘들어요, 걔는. 아주 미묘한 차이 가지고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폴리노미얼은 해보시고 정말 정말 성능이 안 나오는데 너무너무 불안해 그러면은 폴리노미얼 써볼 수 있죠. 근데 걔는 과대적합이 심하니까 더 조심. 요거 하나만 더 해봐요. 아, 니글에 써. 티슨트리드 그랬어. 저는 랜덤 플러스 쓰기 전에 항상 넣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X 트레인, Y 트레인. 이거 두 줄로 쓰기 싫으면은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한 줄로? 그리고 순서대로 유지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고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1.0이면 일단은 오버피팅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날 거고 3526.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에러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여기 보세요. 얘가 0.91, 얘가 0.09죠. 이게 약 9%라는 거예요. 그리고 RMSL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좋아요. 캣탭스에서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31개 질문을
했대요. 그럼 또 찍어봐요. 어? 또 숫자들 바뀌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랜덤 스테이트가 없는 거잖아요. 랜덤 스테이트 잘 찍어가지고 점수 좋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31개다. 그러면 반뚝 잘라서 해봐야지. 지금은 얘가 작아져야 돼요. 얘가. 그러면 3, 4, 2, 8 10개. 3, 4, 3, 3 조금 줄었긴 한데 7개. 어? 커졌는데요? 늘어나네요. RMSE가. 그러면은 에러가 커지니까 아무리 얘가 가까워져도 RMSE로 평가한다 그랬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12% 에러로 커지고 있잖아요. 안 좋은 거라고. 차라리 아까가 좋은 거라고요. 3, 5, 5, 3 기억하시고 3, 3, 7, 3, 3, 3, 2, 9 이렇게. 안 줬을 때가 무엇이었죠? 대충 3, 3, 2, 9 3, 2, 7, 8 그럼 11로 합시다. 대충 나왔어요. 저게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진 마시라고요. 랜덤 프라스트 리그레서 겟뎁스 빼고 보니까 3029 0.07 좀 줄었죠? 그럼 빼요. 2932 그러면은 뭐 에스티메이터를 더 준다던가 어, 맥스뎁들을 좀 줘야겠네요. 너무 시간 오래 걸린다. 어쨌든 2895인데 아까 100으로 했을 때가 2932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뭐 200개 정도 써보고 맥스뎁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줄여볼까요? 여기는 0.68 나오고 299 3 나오고
늘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절을 좀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모일 때 가장 좋았는지 2895만 써놓고, 아이고, 200개? 오케이. 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가장 괜찮은 모델을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모델을 찾았는데, 스케일링을 빼볼까? 달라지는 건 없을까? 자, 그래서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바꿀게요. 비슷하네요. 그 스케일링은 얘네한테 영향을 안 준 거네요. 그럼 빼놔요. 그리고 이거 말고 요게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겟더미스. 그리고 겟더미스를 바꾼 다음에는 또 얘네들을 조절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비슷비슷하긴 한데 없애보는 것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조절해 보는 게 맞죠. 근데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느려는 보겠지만 내가 이것저것 해보는데 아주 큰 차이 5%막 이 정도 차이 나는 게 없으면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여기다가 모델에다가 막 한다는 것보다는 전처리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보면 얘를 넣나 안 넣나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거 하나만 외워가지고 그렇게 쓰셔도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자, 잠깐만요. 오케이. 여기를 0.2로 줘볼까요? 영 0.2로 줬을 때고요. 여기 0.3을 줘볼게요. 이 정도. 뭐 차이 나봤자 100 왔다 갔다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믿어요, 얘네를 그냥. 아이, 그래. 내가 제출해서 그쪽에서 채점했을 때도 대략 2,800, 900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나와서 다른 사람들 물어보시는 거죠. 아, 뭐 수치 뭐 나왔어요? 그러면 대충 그 정도 나올 거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얘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같다.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수출. 아마도 프라이스가 아닐까 싶고
자, 모델 2 쓰기로 했죠? 그리고 프리딕트, X 서브미션, 그리고 또 CSV, 인덱스 그래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한번 하라 그랬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쉐입. 10점이든 20점이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헤드. 이제 이렇게 도는데 시간 체크하세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돼요. 여기는 문제에서 요구한 개수 한 개겠지만 혹시라도 그리고 프라이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예측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 출력되는 것들 다 주석으로 취하시고 끝나시면 되는 거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음. 지금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거 한 줄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열둘, 12줄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아이디 합쳐서 출력되는 거는 여기다 아이디를 넣었다고요,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여기다 아이디를 하나 넣어가지고 더하기? 합쳤다는 게 두 개 컬럼을 쓰셨다는 걸까요? 아이디 컬럼하고 아이디 컬럼하고 프라이스 쓰면 마이너스 3점 하셨을 거예요. 마이너스 3점. 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맞추셔야 되는 게 얘다. 그리고 이거 안 하거나 이름 틀리거나 이거 이름 틀리거나 개수가 틀리거나 그러면은 각각이 마이너스 3점. 그리고 시간 초과되지 않도록 시간 꼭 확인하시고. 그 주요 코드는 남겨 놓으셔야 돼요. 모델 여러 개 중에 하나 남겨 놓으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그쪽에서도 실행해 봐요. 왜냐면 실행 시간이 되는가 봐야 되니까. 올바르게 파일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도.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처리를 뭔가 이상한 것들 찾아가지고 처리를 하면 성능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얘도 따지자면은 이거 RMS가 굉장히 커 보이긴 하지만 저거예요. 그 7% 오차라고요. 여기 보세요. 알트 스코어 괜찮잖아요. 90 넘잖아요.
이렇게만 했는데도. 회기에서 90 넘는 거는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수치가 커 보여도 그거는 제곱한 거잖아요. 민 스퀘어드. 제곱한 것의 에러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죠. 루트를 씌웠지만. 단위 자체가 프라이스 보세요.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오차 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프라이스가 뭐 1, 2, 3, 4였으면 얘도 작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보지 않고 다른 것도 찍어 본 거예요. 그리고 RMSL에서 소수점 아래 이렇게 0점 몇 나오면 좋은 거예요. 보통. 저기 RMSL는 0.0 뭐 3, 4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게 좋죠. 근데 0점 해가지고 그 뒤에 숫자가 좀 크면 안 좋게 느껴지는데 그걸로만 보기 너무 힘드니까 얘랑 얘를 보라고 한 거예요. 두 개 더하면 대략 100% 대략 똑같진 않아도. 그래서 이 모델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늠해 볼 수 있죠. 아니 여기가 90이 넘고 여기가 지금 10%도 안 되는 오차인데 아까 걔보다 좋아요. 분류 모델보다. 라는 거죠. 분류 모델은 몇이었어요?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잖아요. 에큐리시. 그래서 성능 얘가 더 낫네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실수만 하지 마세요. 실수만. 만약에 내가 이거 처리 못할 것 같으면 버려야 되긴 하는데 날짜 같은 경우는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깝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결측치가 정말 많다. 버려도 돼요. 컬럼이니까. 컬럼이 정말 하나의 컬럼에 결측이 너무 많으면.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몇 개가 있다. 그럴 때는 채움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주 간편하게 중앙값이나 평균이나 이런 걸로 채우셔도 성능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20점 이렇게 감점되진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두 개 합쳐서 전처리해라 입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질문은 이제 오픈톡방에서 주셔도 되고요. 혹시 짧은 질문이나 뭔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주셔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